초록색 창처럼 돼서 훌륭하십니다. 벌써 선택하신 분이 계십니다. MBS는 약자입니다. 약자. 너츠 앤 볼트 스쿨이라는 의미인데요. 너트와 볼트, 여기 그림에도 제가 띄워뒀지만, 너트, 볼트, 볼트, 너트는 너무 잘 아시죠? 그렇죠? 볼트, 너트가 들어가지 않는 물건은 없습니다. 세상에. 볼트와 너트가 없다면요, 모든 세상의 물건들은요, 다 분해가 될 거예요, 분해. 시계를 예를 들면, 시계, 그 작은 그 시계조차도 아주 눈에 보이기도 힘든 작은 볼트와 너트가 조립이 되었을 때 시계가 작동하는 거지. 그 중에서 볼트가 하나만 빠지더라도 멈추거나 망가지겠죠. 그 말은 모든 물건의 기본 도구, 기본 원리가 볼트와 너트로 만들어졌다 해서 이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아주 기초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OM이라고 기초 사업 설명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OM이라는 거는 이 사업의 원리, 마케팅의 원리, 어떻게 수입원이 만들어지고 유통 구조가 달라서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수입을 분배할 때 1차 보너스부터 많게는 2차 보너스 정도까지 어떻게 나눠지는지, 어떻게 합리적으로 각자의 몫에 따라서 뭐 먼저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각자의 노력의 양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분배되는지 그 정도의 원리를 기초적인 내용을 배우는 강의가 OM입니다. 보통 대략 시간으로는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설명이 되고, 물론 이제 OM을, 그래서 지금 제가 시작하려고 하는 이 MBS 시리즈는요, 최소한 OM을 연속해서 한 5번에서 10번 정도 들어보신 분, 그리고 아미 제품도 어느 정도 바꿔 써보시면서 내가 한두 가지 정도는, 이런 제품이라면 계속 써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께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시고 이 비즈니스의 마케팅의 원리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아직 OM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더라도 제 강의는 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보시고 또 이 비즈니스를 하실지 하시지 않으실지 결정하시는데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OM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이제 오늘 1주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시리즈 강의입니다. 오늘 1주부터 4주까지 연속으로 이어지는 내용이고 모두 내용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1주를 들으셨다면 4주까지 연속해서 들으시면 내용이 연계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아주 많이 도움이 되는 강의 시리즈가 MBS입니다. 그리고 MBS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지는 강의 시리즈니까 놓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같이 한번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8가지 정도인가요? 이 정도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강의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보여드리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은퇴할 시점이나 본인의 어쨌든 경제적인 부분, 자기 뭐 다른 당연히 사람들이 수많은 꿈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렇게 통계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런 꿈 목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나는 1순위로 어떤 것을 꼽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제가 너무 어려운 부탁을 하나 드려야 되는데 사장님들 힘드시면요 안 하셔도 돼요. 나는 뭐 이렇게 안 되나 이렇게 제발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방법을 차근차근 한번 알려드려 볼 테니까 한번 도움을 한번 이렇게 한번 시도 한번 해보시면 우리 새로운 거를 시도한다는 건 아주 흥미로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랑 한번 같이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록색 창처럼 돼서 훌륭하십니다. 벌써 선택하신 분이 계십니다. 와우, 감동적이네요. 사장님들 훌륭하십니다. 네, 제가 한 30초 정도 기다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링크 열리신 분들은 본인이 한번 선택해서 아래쪽에 샌드 버튼이 있습니다. 샌드 버튼만 누르시면요. 지금 실시간으로 제가 같이 화면에 보이고 있는 거니까 한번 참여해 봐 주십시오, 사장님. 그러면 우리가 또 더 재미있게 또 알차게 강의 들으시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하시네요. 역시 우리 ABO 리더님들은요,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아주 이렇게 훌륭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안 되셨거나 안 열렸다
싶다 하더라도 네,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네, 제가 네, 감히 어려운 부탁을 하나 드렸는데요. 여기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여기 같이 보고 계신 내용처럼 물론 이제 대다수 분들이 이제 경제적 자유를 꿈꾸시고 물론 다른 저 같은 경우는요. 경제적 자유도 저도 이제 제일 중요하게 바라는 분야이긴 한데 저는 제 사업을 갖는 게 굉장히 큰 제가 추구하는 그 목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의 특징은요, 뭡니까?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시키는 일을 뭐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도 없고 특별한 뭐 능력도 없고 뭐 그리고 사회에 바로 뛰어들 만한 그런 용기나 배포가 없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지만 또 평생 직장 생활만 하고 제 인생을 끝내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특히 이제 아메이 사업을 알고 나서부터는 아메이 사업이 저만의 사업이 될 수 있다는 내가 계획하고 목표하고 도전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또 저한테는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는 면 중에 하나이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아메이 비즈니스가 남을 돕는 일이기도 하고 또 여유 시간을 누리는데 또 도움이 되는 분야이기도 하고, 네, 혹시 아직까지 안 되신 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런 각자 추구하시는 뭐 꿈이랄까요, 목표랄까요, 이런 분야는 다르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아미 비즈니스가 단순히 추가 수입만 얻고 그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많은 분들의 꿈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한번 설문 비슷하게 한번 여쭤봤고요. 제가 우연히 이제 자료를 찾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어요. 이런 그 기사가 있어서 한번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네요. 사장님 제가 그 강의를 하는데 계속 뭘 여쭤봐요, 사장님들한테. 근데 제 강의의 특징은요, 제가 막 여쭤보는데요, 가만히 냅두면 저 혼자 대답을 다 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혼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해외여행 횟수가 몇 번 정도일 것 같으세요?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 다니는 횟수.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요, 신문기사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1인당 평균 3회 해외여행을 간대요. 나는 1년에 한 번도 안 갔는데. 근데 평균 3회. 그러니까 평균 3회 이렇게 1년에 3번 이상 가는 사람이 훨씬 많고. 근데 또 안 가시는 분들은 또 몇 년 동안 안 가시는 분들도 많고. 이러니까 지금의 경제 흐름, 뭐 경제 트렌드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제일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요. 상대적인, 지금 우리가 뭐 끼니를 굶거나 뭔가 절대적으로 이렇게 빈곤하거나 이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여유 시간 가지거나 여행을 못 가거나 뭐 취미 생활을 못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이 그래서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죠. 네, 나도 똑같이 직장에서 월급 벌고 자영업에서 수입을 버는데 상대적으로 차이 나는 거에 사람들이 훨씬 우울해하고 그런 통계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불행한 통계에서는 항상 1등을 달리고 너무 안타까운 일은요. 저는 또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도요.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청소년들 사망률 1위가 자살이고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네. 그래 불행 지수는 또 뒤에서 1등이고요. 그러니까 제일 불행하다는 거죠. 네. 그런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현상인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에서 닥치고 있는 그 경제 변화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는요, 고령화입니다. 그 속도가 세계 1등입니다.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한국경제에 올해 났던 기사입니다. 4월 9일자에 창간 60주년으로 스페셜 리포트로 아주 여러 분야에서 이 고령화 시대를 다룬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120세 시대가 온답니다. 120세 시대. 그런데 중간에 기사를 제가 밑줄 친 부분은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면 30년 뒤에는요. 6, 70대가 지금의 4, 50대처럼 사회 경제를 이끄는 중심 연령대가 될 수 있어서다. 네, 그냥 단순히 들으면 첫 번째 어떤 생각 드십니까? 그렇죠. 공감되시죠? 지금 60대가 과거의 60대 느낌이 아니죠. 거의 정말 한 40대 한 중반 정도 느낌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관리를 잘 하셨건 잘하지 않으셨건 상관없이 60대가 40대 느낌입니다. 근데 뭐 젊게 보이는 건 좋아요. 근데 숨은 의미가 뭐냐면요.
30년 뒤에도 60, 70대가 되어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50대처럼 일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나는 50대일 때도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60대, 70대가 되었는데도 거의 현역처럼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시대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 120세 시대가 되어버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요, 이미 2015년에 벌써 9년 정도 전에 났던 기사입니다. 타임지 표지 모델에 아주 귀여운 아이가 등장했는데요. 거기 타이틀이 어떤 이었냐면요. 이 아이는 142세까지 살 수도 있다는 미국 텍사스대 연구 논문 결과가 발표된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미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이미 90세인 분들은 너무 흔하게 주변에서 마주칠 수 있고 100세 이상 되신 분들도요. 우리가 주변에 지금 예전에 100세 이상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TV 뉴스에 나왔어요. 지금은요. 주변에서 지인분들 중에 100세 가까이 되신 분들 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오래 사는 게 축복일 수도 있지만 내가 경제적으로만 뒷받침되면 당연히 축복이겠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요. 그것만큼 힘든 상황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었을 때는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특히 이제 노동소득, 직장 생활처럼 자영업처럼 내가 실제 시간을 들여서 노동소득을 계속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나는 하고 싶다 하더라도 써주는 데가 없으니까. 근데 어린 시절에는요, 당연히 내 생애 주기에서 적자이겠죠. 아이들이 뭐 20대 초반까지는 돈을 벌 수 없으니까 이때 적자일 시기는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이 적자를 메워줍니다. 그렇죠. 자녀들의 학비를 지원하고 뭐 특히 이제 결혼 자금까지도 대부분 지원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당연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자영업하고 이렇게 젊은 시절을 보낼 때는 흑자입니다. 흑자를 보내는데 평균 연령 61세 이후부터는요. 마이너스 147만 원 적자가 나기 시작한다는데 제가 빨간 화살표를 쳐뒀어요. 끔찍할 수 있죠? 내가 생이 끝나는 시간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연구 보고서에서 이미 100세 시대는 넘어섰고 120세 시대로 진입한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60세에서 짧게 100세까지만 하더라도 40년. 그러니까 30대에서 60대까지 30년 벌어서 40년을 산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더라도 맞지 않죠.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맞이하지 않았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고 있는 겁니다. KB 금융지주에서 노후 예상 생활비를 조사해서 이렇게 발표한 자료가 있어서 한번 가져왔는데요. 적정 생활비라는 건요. 여기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의식주는 어느 정도 해결하고 여행도 어느 정도 가고 손주 용돈도 주고 특히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을 때는 가장 부담이 되는 금액이 여러분들 들어서 많이 알고 계시죠. 경조사비, 주변에 자녀들이 결혼하거나 뭐 조사가 생겼을 때 너무 힘들대요, 그게. 왜냐하면 진짜 카드가 안 되잖아요. 현금으로 드려야 되고 나도 받았는데 안 줄 수 없고 또 정말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 굉장히 예민한 사안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실상을 조사해 봤더니 적정 생활비는 369만 원 수준인데 자세히 제가 기사를 살펴봤더니 실상은요. 실제 조달할 수 있는 생활비는 월 212만 원으로 이게 최소 유지하는, 그러니까 적정 생활비가 아니라 최소 생활비에도 못 미친다는 거예요. 최소 생활비를 뭡니까? 의식주만 해결하는 소득보다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더 지나면요. 은퇴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요. 대책이 생기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뭘 합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거나 자영업하는 동안 뭔가 다른 형태의 수입원을 만들기 위해서 부동산을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한다든지 집을 장만하려고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연금에서 현금성 수입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현실이고 실제 57%면 거의 반 정도도 노후 생활비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일할 수 있는 나이까지 그러니까 보통 요즘 70대 초반 정도까지 뭐 짧은 일들이라도 계속 하려는 이유가 그 돈이 굉장히 필요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20년 전에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최근에는 또 20주년 기념판이 다시
출판할 정도로 이제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읽었을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에 아주 알기 쉽게 나와 있는 현금 흐름 4분면이 있습니다. 현금 흐름 4분면이라는 건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네 가지 종류를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네 가지 종류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또는 한 가지만 해당될 필요는 없죠. 내가 직장 다니면서 뭔가 투자 수입이 있을 수도 있고, 직장 다니면서 자영업 수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두세 가지 수입이면은 더 좋겠죠. 그래서 직장인 수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의 수입의 특징은요, 한마디로 제가 요약해 드릴 수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네,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요, 직장 월급 주는 사람이 넉넉하게 안 주거든요. 왜 넉넉하게 안 줄까요? 넉넉하게 줄 필요가 없어요. 왜? 다른 사람 뽑으면 되죠. 그 사람한테 넉넉하게 줄 이유가 없거든요. 간단하게 뉴스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직장 월급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N잡로 뭡니까? 투잡, 쓰리잡이 아니라 내가 아주 다양한 부업거리를 실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조차도 우리나라에 약 3,500명에서 4,000명 정도 부업을 하고 있다는 실태조사도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은요, 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입니다. 뭐 최근 들어서 이렇게 뉴스에 이슈가 돼서 물가 상승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은 계속 끊임없이 지속해서 상승해 왔거든요. 이 물가 상승에 관련된 것. 빚이 녹는다. 그래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앞으로 이미 우리가 금리가 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현금만 넣어 놓으면 이게 예전에는 금리가 높을 때는 어느 정도 방어가 되고 최소한 유지 정도 되었지만 지금은 유지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현금만 보관하고 있으면요. 계속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금리가 더 높아질 가능성은 물론 어느 정도 조정은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그게 과거처럼 뭐 금리가 5%, 6%, 7%, 10% 이렇게 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어떤 내용으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냐면요. 과거에 지금 여기 이제 지금 참여하신 분들은 뵈니까 이제 다들 이제 한 30대 초반 같으시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는 어땠습니까? 집안에 가장 한 명이 직장 생활 정도 하면요. 본인이 먹고 살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들도 키우고요. 이때 자녀들을 한 명 키운 시대도 아닙니다. 자녀들도 두세 명 키우고 집까지 장만했습니다. 가장이 한 명 벌어서요. 왜냐하면 이때는 인플레이션보다 금리도 괜찮았고 직장 월급이 금액은 작아 보였지만 이게 가능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 세대는 어떻습니까? 기본 맞벌이죠. 맞벌이 안 하면 생활 유지 자체가 힘든 시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청년 세대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맞벌이로도 지금은 시대가 이제 2000년, 2010년 이후가 되기 시작하면서 맞벌이로도 유지가 힘들다. 그래서 N잡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청년 세대들은 어때요? 취업을 해도 유지하기도 힘든데 취업조차 힘든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자, 자영업 전문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차적으로 직장 다니던 분들이 어느 정도 자금을 모아서 자영업을 시작하고 싶어 하고 또는 처음 진출할 때부터 조금 안정적으로 진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의대 열풍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의대 광풍입니다. 아이들 다 그냥 의대에 보내려고. 왜냐하면 수입이 안정적으로 보이고 전문직이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하시니까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아이들은 다 의대가 1순위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이. 자영업 현실은요. 제가 딱 장표 두 장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뭐 자영업하면 대표적으로 외식업체죠. 외식업체. 먹는 거 음식점, 커피 마시는 음식점. 2022년 코로나 지나서 2023년 빨강색이 폐업률입니다. 새로 생겨나는 업체보다 망하는 업체가 더 훨씬 많은 시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리지만,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맛집, 또 예쁜 카페, 그런 거 알고 계시는 곳 한두 군데 있잖아요. 그런 곳 있으면요.
아껴 놓지 마시고 자주 가세요. 언제 망할지 모릅니다. 맛집이라 하더라도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정말 그 집 맛있었는데 해서 뭐 같이 가보려고 하면은 문 닫았어요. 업종이 바뀌었어요. 그만큼 자영업은 노하우가 있다 하더라도 너무 변수가 많고 또 새로운 업체가 생기거나 더 큰 업체가 생기면요. 지금 유지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벌고 뒤로 정말 미진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두 번째, 의사들도 안전지대가 아니죠. 이미 외과 의원 개폐업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업하는 의원과 폐업하는 의원이 거의 동일할 정도로 병원도 정말 문 닫는 병원들이 속속들이 늘어나고요. 특히 특정 과 같은 경우는 아예 개원도 힘들고 유지 자체가 힘든 대표적으로 어떤 겁니까? 소아과, 산부인과. 여러분들 동네에 산부인과 있습니까? 없어요, 요즘에. 산부인과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소아과도 더더욱은다나 찾아보기 힘듭니다. 청소년과 개폐업 현황도 이렇게 심각합니다. 진짜 요즘에 뭐 저도 집에 강아지 한 마리 키우긴 한데 길 가다가 공원이나 이렇게 보면은 유모차 있죠, 유모차. 유모차 이렇게 밀고 가는 분들 종종 보잖아요. 그래서 유모차 이렇게 밀고 가서 뭐 제가 아이를 보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제 그냥 이렇게 뭐 아기가 타고 있나 해서 보면요. 강아지예요, 강아지. 네. 아기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보기가 힘듭니다, 실제. 주변에. 보통 왜 놀이터나 공원이나 할 때 최근 몇 년도 아니에요. 최근 한 6, 7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정말 아이가 안 보입니다. 실제 서울 기준으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들어오는 그 반이 매년 평균 두 학급 정도가 없어져요, 사장님들. 심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 10년, 그리고 짧게는 7년 정도 이후가 되면요, 초등학생 수가 50%로 줄어든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미. 그렇겠죠.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 두 반씩 줄어든다면 6년 지나면요. 전체적으로 12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24학급이었으면 12학급으로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와 인구가 굉장히 출생률이 우리나라가 0.7명 정도 평균 전 세계 1등입니다. 그것도. 네, OECD에서 당연히 1등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자영업과 이 사업가 둘 다 보통 사장님이라 부르잖아요. 식당에도 사장님이라 부르고 뭐 사업하시는 분도 사장님이라 부르니까 구분을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제가 의사 직업으로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의대 나와서 서울대학병원에 이제 전문의를 따기 전까지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는요. 직장인 의사입니다. 월급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문의를 따고 뭐 상가나 아파트에다가 개원을 하면요. 개원이 가 되면 개인병원 의사는 자영업 의사입니다. 자기가 병원 문을 열고 진료를 할 때 수입을 벌고 자기가 휴가를 가거나 병원 문을 닫으면 수입이 없는 자영업자입니다. 그런데 강남 차병원 차 원장님 같은 분은요. 원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병원을 경영하시는 분인 거죠. 거기에는 외과, 내과, 소아과,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따로 있고 또 병원 운영을 도와주시는 분들도 따로 있고 뭐 원무과도 따로 있고 그래서 이 병원 원장 역할을 하는 분이 사업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가라는 영역은요. 시스템을 가지고 시간의 복제가 이루어지는 내가 자리를 비우더라도 내 하루 시간 8시간만 일을 해서 수입을 버는 방식이 아니라 내 시간이 8시간도 되고 80시간도 되고 800시간도 되는 그래서 삼성이나 구글이나 애플처럼 직원을 2,000명 고용하고 있다면 2,000명의 8시간인 16,000시간이 확보되는 거죠. 거기서 어마어마한 수익이 벌어지니까 직원들 월급을 다 주고도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이 영역에 진입하셔야 안정적인 자산 수입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요. 직장인과 자영업 수입의 특징은 능동 수입이라고 합니다. 내가 실제 일을 했을 때, 출근했을 때, 자영업에서 가게 문을 열었을 때 수입이 발생하는 일. 물론 이 수입이 나쁘거나 뭐 부족하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직장 다니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수입으로는요, 우리가 은퇴 이후의 삶,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 노동력을 잃었을 때, 능력이 없어졌을 때 그 삶을 보장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누구나 꿈꾸죠. 이 수입이 있을 때 주식에도 관심 가지고, 최근에 열풍이 불었던 코인에도 관심을 가지고, 부동산에도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요한 거는 수입을 플러스 알파로 수입 금액을 늘리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제가 정말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건요.
수입의 성격을 바꾸셔야 됩니다. 다른 성격의 수입. 그러니까 능동 수입이 아니라 수동 수입.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 소득이라든지 주식 배당 소득이라든지 책이나 음원의 인쇄 소득 같은 거 또는 소비자 네트워크의 권리 소득. 아미 사업도 내가 제품을 전달하기만 해서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은요, 능동 수입, 노동 수입의 성격을 가지는 거고요. 내가 정확한 정보를 시간이 걸리지만 반복해서 안내하고 지금 같은 미팅에 초대해서 그분이 스스로 이 비즈니스의 원리를 이해하도록 내가 돕는 거죠. 시간이 당연히 걸리겠죠. 우리는 그걸 후원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후원을 통해서 상대가 이 비즈니스의 원리를 이해한 다음 그분도 본인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본인이 사업을 펼쳐나가면 그제서야 비로소 네트워크 권리 소득이 만들어지고 확장되어 가겠죠. 그러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나오는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수입을 누구나 꿈꾸는 거고요. 이 수입을 가지시려면 당연히 이 과정뿐만 아니라 제대로 이 비즈니스의 원리를 배우셔야 되는 거죠. 그 중에 일 과정이 이 과정인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소비자 관리만 조금 하고 내가 한 달에 뭐 50만 원에서 100만 원 남짓 아미 수입을 벌고 싶다 하시면요. 굳이 이 과정을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품을 바꿔 써보시고 써본 경험만 자랑하셔도 충분히 그 수입은 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까 설문조사 했듯이 경제적 자유를 꿈꾸거나 정말 내가 이 비즈니스 통해서 인생을 한번 바꿔보겠다고 하시거나 정말 은퇴 이후에 내가 정말 여유 있는 삶을 수동 수입을 통해서 누리고 싶다면 반드시 이런 성격의 수입을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미 사업의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이 회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이라는 이름은요, 아메리칸 웨이, 미국 방식, 합리적인 방식의 의미를 담아서 탄생한 기업이고요. 제 설명보다 2분짜리 영상이니까요, 영상을 통해서 한번 요약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리치와 제이는 친구 관계였는데 두 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한 건 아니었지만 이분들이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아메이 속에 이 두 분의 그 철학이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지금도 인터넷 서점에 검색하면 여러분들이 구매해서 보실 수 있는 책이거든요. 리치드 보스의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와 제이 베넨델 영원한 자유기업인 책은 처음 읽으실 때부터 내용이 잘 들어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순서를 알려드리면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먼저 읽어보시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소화가 되신다. 그러면 영원한 자유기업인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흔히 말해서 MBTI로 치면요.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뭐, 이분들을 제가 직접 대면한 건 아니지만, 이분들의 강연을 듣고 했을 때, 리치 디보스 사장님은 이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좀 외향적이시고, 제이벤 앤델은 아주 I 성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이성적이시고, 과학적이고 이런 관점을 가진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리치 디버스가 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서 제가 감명받은 부분 몇 가지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이 책에서 앞부분에 나오는 우리는 누구인가 거창한 것 같지만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내용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정말 제가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정말 좀 깊이 있게 성인이 되고 난 뒤에 정말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보는 너무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쓰여져 있는 책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으로 쓰여져 있는 책이거든요. 우리가 목표를 이루도록 돕는데 돈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돈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리치 보스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ESG 경영 이런 얘기 지금 뭐 기업에서 엄청 홍보하잖아요. 근데 이 리치 보스 아메이 회사는요, 첫 탄생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다고 해요. 리치 보스와 제이비 앤들이 20대에 아주 젊은 시절에 창업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살던 지역에 강가 같은 데 있죠. 이렇게 수영을 하러 갔는데 수영하러 갔더니 어느 순간부터 주변 아이들이나 본인들도 피부병이 막 나더래요. 그래서 피부병이 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주변 상황들을 알아봤더니 주변에 들어선 공장들에서 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환경을 보호하려는 그런 의식 없이 뭐 미국이라 하더라도 1960년대 이럴 때 환경에 대한 생각이 없었겠죠. 그래서 자기들은 회사를 차려서 뭔가 제품을 생산을 하더라도 환경을 보호해야겠다라고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개발해서 출시한 제품이 에로시라는
세제 제품이고요. 지금도 우리가 청소용 세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 제품은요, 정말 버려지는 통까지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물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생분해성 계면활성제를 넣어서 물로 버려지더라도 물을 오염시키지 않는 정말 유기농 액체 세정제를 처음부터 만든 회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제이벤앤델 책에서는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미 1979년에 FTC라는 건요, 미 연방거래위원회, 우리나라로 치면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아메이의 마케팅 방식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뭐 불편함을 겪었거나 이렇게 뭐 신고를 했거나 이렇게 했겠죠. 또뭐 다른 기업에서도 이렇게 막 뭐 공격을 하고, 그래서 FTC에서 3년 동안 엄청 많은 비용을 들여서 철저하게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아메이는 불법 피라미드나 사람들에게 불편함, 피해를 주는 판매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판매 방식이고 합리적인 판매 방식이라는 것이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 의해서 인식이 크게 전환이 되면서 미국에서 캐나다로 진출하고 캐나다에서 호주, 영국, 홍콩, 독일, 말레이시아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1980년대 들어서서 아메이가 급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개인 입장에서는요, 개인이 아메이를 접할 때는 처음에 뭐 불편한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책들을 통해서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그런 검증 과정을 거쳐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2세, 지금은 이제 창업자분들은 다 돌아가셨고, 스티브 앤델 회장 관련된 자료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창업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앤델은요, 제이벤 앤델의 아들이거든요. 이분이 제일 윗줄에 보시면 미상공회의소 의장에 취임했다. 그리고 미상공회의소라는 건요, 미국의 300만여 개 대기업을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의 의장직을 아메이 회사가 했다. 처음에는 크게 저는 안 하다 왔거든요. 뭐 미상공회의소 관심도 없고. 그런데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바라보는 이 정보의 한계와 그리고 실제 경제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많이 다르구나. 그리고 아메이 위상이 단순히 흔히 우리 세계에서, 우리 뭐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세계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재계에서, 정말 대기업들의 모임에서 그 대표 의장을 제이벤 앤델에 이어서 부자가 연속으로 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에디슨 마케팅 상이라고 이 상이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에 지금 바로 검색해 보시면요.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 있고요. 그 홈페이지에서 제가 캡처해 온 사진입니다. 에디슨 마케팅상이, 죄송합니다. 어떤 상이냐면, 마케팅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이에요. 경제 관련 분야에서는 아주 권위 있는 상인데, 이 에디슨 마케팅상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테슬라 자동차 요즘 너무 유명하잖아요. 전기 자동차. 그 테슬라 자동차 CEO인 앨런 머스크가 받았고요. 그리고 애플 스티브 잡스도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폰 만든 창업자. 이분들이 받은 상입니다. 그런데 아메이 창업자는 이미 그 전에 훨씬 전에 받았어요. 2000년대 초반에 아메이 리치드 버스, 제이벤 앤델이 에디슨 마케팅 상을 받았습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에 관련해서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럼 그만큼 검증된 방식이고 안전한 방식이기 때문에 알아보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메이 기업 이념은요, 좀 독특합니다.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기업 이념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처음 아직 사업이 이해 안 된 상태에서는요, 스폰서라고 부르는 사람이 계속 자주 연락이 오고 알아보라고 알려주고, 그런데 한편으로 들으면은 부담스러운 것 같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또 부담이 없어요. 뭔가 사라고 하거나 뭔가 강제로 하라고 하는 것도 없어. 근데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들어보면 권하는 거죠.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알아보세요. 이렇게 써보세요. 참고해보세요. 그리고 심지어 반품도 된다는 내용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보를 전하는 일을 하는 거고 그 기회가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거 사업 설명에서 여러분들 이 내용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기회라는 건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살펴보면 단순합니다. 광고하지 않고요. 아메이는요. 그리고 백화점, 마트, 일반 쇼핑몰, 편의점에 제품을 납품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메이 본사에서, 아메이 공장에서 우리 소비자에게 직거래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그 직거래하는 방식 중간에 우리 회원이 있는 거죠. ABO 회원이. 그래서 우리가
그 광고하는 역할, 총판 도매상, 중간 유통 과정을 담당하던 그 역할을 하는 거를 대신해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려면 광고하면 안 되잖아요. 광고비도 주고 우리한테도 그 수입을 줄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TV 광고에서 볼 수 없는 거고요. 일반 마트 편의점에 아메이 제품이 진열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이유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저도 이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부터는 불편한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광고하지 않았다. 백화점에 납품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메이는 창업 이념이 있습니다.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고 이 자유에는요, 개인의 자유도 포함되고 그리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인 가치를 굉장히 존중해 줍니다. 본인들의 사업 방식을 아메이에서 기본적으로 정하는 그 윤리 강령만 위배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의 그런 방식조차 존중해 주고요. 항상 가족을 우선시하는 철학이 있고요. 그리고 희망과 우리에게 철저하고 안전하고 단 한 번도 지금까지 65년 동안 보너스 날짜를 어긴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왠지 아메이 제품이 이제 제품을 바꿔 쓰면서 뭐 회원들끼리 돈을 나눠 가진다고 하니까 가격이 비싼 거 아니야? 또는 처음 아메이 제품을 접했을 때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조금 비타민이라든지 비싸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자동차는요. 벤츠 S클래스입니다. 벤츠 중에서는 제 최상위 모델인데요. 벤츠 S클래스가 평균 가격이 1억 4,060만 원입니다. 괜찮죠, 사장님들? 네. 그런데, 뭐, 좋고 나쁜 차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가격으로 그냥 비교 드리는 거예요. 모닝이라는 자동차도 있습니다. 모닝은요, 1,31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벤츠 S클래스가 1억 4,060만 원 하는데, 이제 프로모션 할인을 해서 1,000만 원 할인해가지고요, 1억 3,060만 원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벤츠에 관심이 있었거나 구매하려고 하는 분들은 오, 싸게 잘 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삽니다. 싸다고 얘기하고요. 근데 모닝이 1,315만 원 하다가 100만 원이 올라서 1,415만 원 하면요. 가격이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에는요. 그 가격 자체가 비싸고 싼 거는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은 합리적이냐, 합리적이 않느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강의들을 많이 듣고, 이제 저도 이제,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고 싶고, 이제 좀 부자가 되고 싶고, 이런 꿈을 꾸게 되면서, 이제 부자들이 하는 그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부자들은요, 비싸다, 싸다,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다양한 책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비싸다, 싸다 이야기하지 않고, 가격이 합리적이다, 아니면, 아, 이 물건은 제가 파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단순히 뭐 비싼 뭔가를 이렇게 구입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파는지 합리적인 가격인지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아메이 제품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DC 드랍스라고요. 설거지할 때 쓰는 주방 세제입니다. 1리터에 14,000원입니다. 가격만 들으시면요. 오, 싸지 않죠. 1리터에 14,000원. 보통 마트에 가면 3,000원, 4,000원 정도 가격 하는데 용량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런데 아메이 제품은 기본 특징이 고농축이거든요. 그래서 이 1리터 제품은요. 20병, 300ml 희석 용기에 희석을 해서 사용하면요. 20병 가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병의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죠. 그죠? 700원 꼴 정도 되니까. 그래서 제대로 한번 써보시고 제품 설명도 한번 들어보시고 사용해 보시면 매우 도움이 되실 거고요. 특히 우리 폼 클렌징 있죠. 폼 클렌징 가격만 비교하시면요. 가격 자체는 비싸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폼 클렌징도 고농축이거든요. 세안할 때 쓰는 제품이죠.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폼 클렌징 양보다 한 3분의 1 정도 양만 콩알 정도, 파달에서 콩알 정도 양이면요. 여러분들은 다 얼굴이 작으시니까 충분히, 제 큰 얼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품이 충분히 나고, 나는 거품 잘 안 나던데 하시는 분들은요, 손에 노폐물이 원래 많거든요. 그래서 그 폼 클렌징을 하시기 전에 비누로 먼저 손 세정을 하시고 폼 클렌징을 사용해 보십시오. 그럼 굉장히 거품이 풍성하게 납니다. 샴푸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평소에 사용하시던 양이 2펌프를 썼다면, 우리 샴푸는 한 펌프 정도면 충분히 긴 머리도 풍성하게 샴푸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농축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용하시면 실제 사용하시는 기간이 거의 2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매우 저렴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제품 제가 다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요. 지금 보통 우리가 강의가 10시까지인데요. 지금 제가 준비한 걸 내용을 보니까 제가 좀 시간이 더 넘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너무 아깝거든요. 사장님들 제가 2주 동안 제가 많이 고민해서 준비한 거라 바쁘신 분들은 먼저 좀 가시고 제가 어쨌든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시간을 넘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아메이 제품은요, 네 가지 특징만 말씀드리고 아메이 제품 소개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고농축입니다. 네, 굉장히 고농축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지만 제가 느끼는 편리한 점은요, 쓰레기를 한 번만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세제를 12통 가져다 버려야 될 때 그냥 한 번만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편리합니다. 두 번째는요, 환경을 보호하는 무린 세제 생분해성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버려진 물 속에 들어간 세제도 물을 오염시키지 않고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물과 이산화탄소로 자연에서 분해되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제를 담는 통조차도 단순히 겉으로 보면 플라스틱처럼 보이지만 꼭 아직까지 한 번도 아메이 세제통을 라이터 불로 태워보지 않으신 분들은요, 통을 이렇게 한번 가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꼭 한번 태워보십시오. 양초 타는 냄새가 납니다. 예전부터 그 성분을 만들었고 아주 통이 버려지더라도 플라스틱처럼 300년이 가도 썩지 않는 제품이 아니라 우유팩보다도 빠르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엄청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아주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서 90일 동안 100% 만족 보증 제도를 해줍니다. 만족 보증 제도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쉽게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티스트에서 프로틴 크림 프로모션이 너무 좋아요, 저는. 그냥 프로틴 크림 구매도 너무 좋은데, 프로모션으로 선물까지 많이 줘서 제가 프로모션을 구매를 했는데요. 프로틴 크림을 구매하셨어요. 그런데 발라보셨는데, 별로 나는, 느낌이 잘 모르겠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피부에 별로, 작용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면요, 조금 써보시고, 이렇게 좋다, 안 좋다 판단하지 마시고, 90일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듬뿍 발라보시고, 특히 프로틴 크림은요, 듬뿍 바르더라도 정말 가볍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특히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프로틴 크림으로 거의 팩하는 느낌으로 듬뿍 바르시고 아침에 일어나 보세요. 다음날 아침에 세안하실 때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내 피부가 내 피부가 아닌 것처럼 너무 매끌매끌하고 촉촉한 느낌이 아침까지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제 설명을 듣고 이렇게 구매하셨는데 나는 써봤더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듬뿍 써보시고 반 정도만 남아 있으면 100%다 전액 환불해 주거든요. 90일 이내에. 그래서 안전하게 이런 제도까지 뒷받침하고 있으니까 누구에게 피해 줄 일도 없고 본인이 구매해서 쓰더라도 손해볼 거 없는 그런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이는요, ESG 경영, 앞쪽에서 잠깐 소개해 드린 것처럼 환경을 실천하고 하는 것을 실제 선언이 아니라 우리는 뭐 앞으로 2030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60년 전부터 실천해 왔다. 앞부분에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10초 정도만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아메이는 60년 전부터 쭉 네, 해오던 60년 전부터 쭉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 마지막으로 아메이 사업의 10가지 특징, 아메이 사업의 수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10가지로 축약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메이 사업은요, 여러분들 회원 가입하실 때 가입비 없었죠. 그리고 1년 지날 때 갱신하는데도 가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나가는데 우리는 점포도 필요 없고 뭔가 광고비를 들여서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무자본으로 나만의 사업을 펼쳐갈 수 있고 쇼핑몰도 아메이 본사가 다 구축해뒀죠. 물류, 택배도 아메이가 해주죠. 심지어 재고 부담도 우리가 질 필요가 없어요. 본사가 다 받아줍니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회원을 늘려서 소비자가 제품을 바꿔 쓰면 수입은 내가 다 받아요. 근데 그분이 반품을 하면 그 반품을 내가 부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자영업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내가 제품을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건 카페를 하건 내가 원료를 받았으면요. 다 내 재고 부담이에요. 가장 부담되는 재고 업종 중에 하나가 옷가게입니다, 옷가게. 우리나라는 사계절 있잖아요. 금세금세 바뀌어버려요. 그 재고 다 내가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메이 사업은요, 재고는 본사, 반품도 본사, 수입은 내가
다 갖는 아주 안전한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무경험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조금 더 빠르게 축적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강의 시리즈가 지금 듣고 계시는 MBS입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제가 드리는 설명 중에 뭐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스폰서님을 통해서 들은 내용과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스폰서가 얘기해 준 게 맞습니다. 네, 그 내용을 먼저 철저하게 안내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단계별로 여러분들 속도에 맞게 소개해 주는 스폰서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무경험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저처럼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충분히 해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IMA 사업은 축적되는 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제품 하나를 전달하는 거에 그친다면 일반 판매와 별 다를 게 없고 내가 계속 판매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축적될 수가 없을 텐데 IMA는 어떤 걸 준다고 우리에게 사업 기회를 줘요. 그러면 그 기회가 나한테만 있을까요? 아니죠. 내가 전달한 그 상대방도 그 사업 기회를 가질 수 있겠죠. 그분이 원하기만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아메이 사업은 축적되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투자하는 시간, 누군가를 만나서 홈미팅을 하고 1대1 미팅하는 그 시간들이 참 쌓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시간들이 쌓여서 어마어마한 자산과 같은 수입이 형성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아메이 사업은요, 항상 가족을 우선시하고 심지어 프로모션으로 여행을 보내주는 보너스가 있거든요. 그 여행 보너스에도 항상 부부는 기본으로 항상 초대를 하고요. 가족도 부정기적이지만 가족도 항상 초대하는 그런 가치를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불변입니다. 아메이 보너스는요, 어떤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해서 보너스를 줄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항상 우리에게 지급하고자 했던 코어 보너스는 불변하고요. 그리고 지금 무슨 식입니까? 여러분들 스폰서님 통해서 많이 듣고 계실 텐데요. 비전 트립, 비전 보너스라는 이런 추가 보너스를 더 지급하면 더 지급했지. 기본 코어 보너스에서 보너스를 줄이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항상 그리고 그 비즈니스 매뉴얼에 보면요. 보너스 지급일은 15일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미는 항상 안 지켜요. 매번 14일에 줍니다. 심지어 14일이 토요일이야. 그럼 13일 날 줘요. 15일 날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래서 항상 보너스 날짜도 어긴 적이 없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보험 기능이 있습니다. 이 어떤 기능이냐면요. 우리는 제품을 판매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를 모으는 거예요. 나처럼 아메이 쇼핑몰에 가입해서 제품을 바꿔 쓰는 아메이 제품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을 모으는 소비자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분들이 내가 여행을 가거나 내가 아프거나 내가 뭐 다른 일이 생기거나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양치를 안 할까요? 머리를 감던 사람이 안 감을까요? 그분들이 아미 비타민 드시던 분들이 아미 비타민을 안 먹을까요? 나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마찬가지 그렇게 생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쿠팡에 주문할 때 쿠팡 사장님이 내가 이거 주문하면 얼마 벌까 고민하고 주문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필요해서 주문하잖아요.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구축한 그 소비자도 아메이 제품이 필요해서 저처럼 오늘 프로틴 크림 너무 필요한데 네 너무 프로모션까지 있으니까 제가 쓰는 거예요. 제가 형님한테 전화해서 형님 제가 오늘 뭐 프로틴 크림 하나 사려고 하는데 안 물어본다니까요.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는데 그게 이제 제 제품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품이 되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지속적으로 수입이 나오는 보험 기능이 자동으로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건강보험은요, 뉴트리라이트를 정기적으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건강보험이 국민건강보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수입이 여유가 되시면은 뭐 개인 보험도 드시고 많이 드셔도 돼요. 뭐 암보험도 드시고. 그런데 부자들은요, 그런 보험들을 많이 안 든다는 거 아시죠? 네. 부자들은 보험을 안 듭니다. 그게 훨씬 큰 비용이에요. 단순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그 보험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혜택을 많이 보신다면요. 보험회사가 망했어야 돼요. 근데 보험회사는 점점점 건물이 높아지고 수입이 늘어나죠.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항상 지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험을 많이 드신다는 건. 물론 필요한 보험들은 설계를 받으셔서 드시고요. 네, 들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네트워크 보너스가 이 보험 기능이 된다. 그리고 네트워크는요. 사라지지 않고요. 이게 사라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창업자가 우리가 구축한 네트워크를 빼앗아 가지 않기로 처음부터 약속을 해줬어요. 당신들이 만든 네트워크는 자자손손 당신들 것입니다.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지구상에.
그것을 지금까지 65년 동안 보증해주고 있고요. 그게 미국 같은 경우는 3대에 걸쳐서 상속된 사례들이 매우 많고 한국암에도 지금 33년, 34년이 지났잖아요. 91년에 시작했으니까 34년이죠. 3년, 33년 정도 지났네요. 그렇기 때문에 2세대로 넘어온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점입니다. 낙하산이 없다는 것은요, 갑자기 중간에 끼어드는 사람이 없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스펙을 묻지 않고 스펙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제품을 쓸 수 있는 사람이면 이 사업에 기회를 주겠다는 너무 저는 좋은 점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직원은 사업을 할 수 없다. 우리 사업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네, 그만큼 철저하게 우리 ABO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함께 계속 성장하는 비전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신제품을 끊임없이 출시해주고 있고요. 아메이는 우리와 약속했습니다. 매달 신제품을 출시해주겠다는 약속을 했고요. 이번 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월 20일인가요? 월요일인데요. 다음 주 아니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아메이 글리스터 너무 국민 치약이 아니라 전 세계 인정받는 좋은 치약이잖아요. 그 글리스터 브랜드에서 비타민 캡슐인가요? 신제품이 나와요. 그런데 무슨 뭐 거의 한 9만 몇천 원인가를 사면 한 5만 몇천 원을 선물해줘요. 네, 프로모션 엄청 정말 풍성한 프로모션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아메이는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고 우리에게 신제품과 새로운 사업의 확장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지원해주고 있는 아주 든든한 그런 회사가 우리의 파트너 회사입니다. 그래서 10가지 특징을 한 장으로 정리한 표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 그 4분면 소개 드릴 때 수입의 성격을 이렇게 한번 바꾸는 데 중심을 가져야 된다고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요. 추가 수입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아르바이트, 부업, 파트타임 다 똑같은 말이죠. 어쨌든 내가 추가적으로 뭔가 시간을 투자해서 노동을 투자하거나 시간을 투자해서 추가 수입을 더 벌 수는 있지만 그 수입이 본 수입을 대체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산소득의 성격을 가지는 수입은요, 주식, 부동산, 임대소득, 인세 같은 수입,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한 이런 권리 수입은 당연히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수입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입들은 다 어떤 특징이 필요하냐면요, 큰 자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큰 자금을 모으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수입을 현실적으로 갖기가 매우 힘든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당연히 시간이 들고 노력이 들죠. 당연히. 공짜 없어요.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누구나 시작해서 해나갈 수 있고 더더군다나 좋은 점은요. 지금처럼 이런 시스템이 우리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노하우가 한국아메이는 34년의 노하우가 있고요. 글로벌아메이 65년의 노하우가 지금 계속 전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페이지는 지금 페이지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수입의 성격은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요. 첫 번째는요, 매달 우리가 실제 벌어들일 수 있는 현금 같은, 현금이죠. 현금 수입이 벌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대로 반복해 나갈 때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자산 소득을 동시에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부동산 수입을 만들려면 내가 종잣돈을 만들어서 부동산을 투자를 해서 아예 다른 성격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지금부터 내가 해나가는 수입의 금액에 속지 마시고 금액이 30만 원, 50만 원 작아 보이지만 그 금액의 속성이 자산 소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가는 내가 연습해 나가는 과정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기 때문에 너무 매력적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수입입니다. 첫 번째는요, 아메이에서 나오는 생활 필수품을 한번 바꿔서 보십시오. 그게 가장 강력하고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누구보다 아메이 제품을 철저하게 쓰거든요. 정말 열심히 쓰고요. 제가 여기에 계신 분들, 우리 여성 사장님들 다 포함해서 제가 아티스트들이 더 많이 쓴다고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메이크업 하는 거 빼고는요, 다 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주무시기 전에 이제 세수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세수하는데 저는 여러분들 손으로 세수하십니까? 저는 손으로 안 해요. 네. LG 프라일 너무 좋아요. 너무 그걸로 한번 해보잖아요. 손이 안 갑니다. 손으로 세안하는 것보다 정말 10배 깨끗한 느낌이 들어요. 너무 깔끔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토너 바르고요. 그리고 비타민 C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비타민C를 바른 날과 바르지 않은 날이 그냥 한 번만 발라보면 바로 표가 납니다. 그리고 크림 바르고요. 프로틴 크림 정말 바르고 저는 저녁에 꼭 너무 제가 사랑하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슬리핑 마스크. 가장 좋은 점은요, 보통 마스크팩 하시려면 여러분들 큰 맘 먹어야 되죠. 왜요? 씻고 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큰 맘 먹고 일주일에 한두 번 하기 쉽지 않죠. 근데 슬리핑 마스크팩은요, 안 씻어도 돼요. 발라두고 향기도 너무 좋은데 발라두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세안하시면 돼요. 그러면 밤새 얼굴이 촉촉해지고 그리고 저는 너무 애정하는 아이템이요, 오일입니다. 화이트 오일. 오일로 이렇게 발라주면요, 정말 유지되는 게. 근데 크림도 바르고, 오일도 바르고, 슬리핑 마스크도 바르면 무거울 것 같죠? 안 발라보셔서 그래요. 굉장히 가벼운데, 제가 이렇게 바르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피부가 노화가 왜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피부가 산소와 맞닿기 때문에 그래요. 산소가 맞닿으면 산화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노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제 피부가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는 게 싫어요. 근데 최대한 여러 겹으로 쌓아서 자는 동안, 특히 자는 동안은 피부가 재생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는 5겹, 6겹, 7겹 이렇게 차단시킨 채로 잡니다.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발 마사지기 하시면서요. 이렇게 석션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석션이 메인이라고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석션은 일주일에 한두 번 하시는 거예요. 레이저 나오는 LED, 레드 LED가 핵심이에요. 레드 LED가 여러분들이 이제 피부과 가시면은 레이저 치료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 일반인의 레이저를 직접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전문의만 레이저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레이저에 준하는 본사 직원들이 입이 근질근질해요. 자기들은 법적인 내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표현을 쓰고 싶은데 이렇게 막 눈빛으로만 말하거든요. 레이저에 준하는 레드 LED가 10분 정도 이렇게 하면요. 발 마사지 하시면요. 10분이 금방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네. 러빙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갖다 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아주 피부가 자극이 적정하게 아주 집에서 이렇게 정말 홈더마 케어의 정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다음 주 또 MBS 시간도 알차게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